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잘난 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욱군입니다. 아무쪼록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계획대로 된다면 제가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대한민국 탁구를 발전시키자라는 거. 대한민국 탁구를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라는 게 저의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돈을 벌자 이겁니다. 돈도 벌고 대한민국 탁구도 발전시키자. 이것이 제가 동영상을 찍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좀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그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대단히 이렇게 자랑스러운 인생은 아니었다. 철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젊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다.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돈을 벌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돈을 벌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였고요. 남들에게 기왕이면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돈을 벌더라도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냥 오로지 돈만 벌겠다라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동영상도 찍게 된 거고요. 탁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면 뜻이 같은 분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 좋은 욱군이요. 머리 좋은 욱군이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여러 가지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뜻은 대한민국 탁구를 발전시키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큰 포부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범위를 대한민국으로 한정시키는 것도 좀 약간 좁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국가로부터 살다가 도움을 받은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애국하는 쪽으로, 저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애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매국노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약간의 애국자가 되었죠. 나이를 먹다가 국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 예전에 드라마 대사 중에 나는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는다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 원수는 못 갚아도 은혜는 웬만하면 갚자, 이제 이런 쪽으로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기왕이면 애국자가 되자. 그래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탁구는 내가 잘하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탁구 실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 한 가지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탁구 이야기.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스포츠들 중에 회전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스포츠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회전의 요소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제 영상은 이제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대충 느끼시겠지만 약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이론을 다루는 영상이니까요. 뭐 나중에는 이제 뭐 제가 플레이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거니까요. 이론, 논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제 영상이니까요. 배드민턴, 뭐 이런, 내가 배드민턴을 치고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야, 배드민턴이 뭐 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이다. 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객관적으로, 최대한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저는. 내가 탁구를 치고 있기 때문에 탁구가 최고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데, 배드민턴은, 회전이라는 요소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 몇 개월 전인가 그 동영상에서 제가 봤는데 어떤 선수가 이제 서브를 할 때 배드민턴 공을 요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넣는 서브를 그 선수가 구사를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나 봐요. 예, 뭐, 그걸 제외한다면 배드민턴은 회전의 요소가 거의 제로입니다. 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얘기는 배드민턴은 탁구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단순해요. 저도 쳐봤어요. 배드민턴을. 그냥 그건 말 그대로 스포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탁구는 스포츠와 보드게임의 양면의 그 성격을 다 갖고 있다. 저는 오히려 보드게임에 가깝다. 자, 탁구라는 큰 보드, 판 위에서 자, 지적 능력을 겨루는 게임이다. 단지 거기에 약간의 스포츠적인, 운동적인 면이 작용을 한다. 약간은 아니죠. 다른 배드민턴이 갖고 있는 스포츠적인 그 어떤 신체적 능력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오히려 더 지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다. 탁구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 탁구라는 건 뭐냐? 공이 어떻게 돌고 있고 어떤 에너지를 갖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걸 내가 어떻게 내 신체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얼마 전에 어떤 아마추어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채가 왜 여기가 깎여 있느냐. 이걸 보시면 여기가 깎여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깎았는데 예전에 이게 뭐 그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좀 긴데, 이걸 깎은 이유는 제가 이제 이 무게를 줄여보고자 한 겁니다. 무게를 줄이려고 여기를 깎았더니 이게 한 4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줄어들긴 했는데, 그럼 왜 무게를 줄이려고 했느냐? 저는 탁구채가 가벼운 게 좋습니다. 저는 중펜을 쓰지 않는 이유가 무거워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질문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공을 강하게 칠 때 채의 무게로 강하게 쳐야 되는데 불리하지 않느냐? 저는 완전히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은 자, 그런 겁니다. 탁구는 강하게 치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게임이다 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죠. 그것은 야구에서 강속구를 아무리 뭐 시속 170으로 던져도 직구만 던지면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아요. 공을 아무리 강하게 쳐도 그것만 갖고는 탁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탁구가 아직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힘으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생겨났고, 저 같은 실력에 도달할 수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선수들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기존의 선수들이 연습해 왔다면 저같이 아마추어가 나이 먹고 탁구를 시작해가지고 10년 만에 그 선수들을 넘어서는 실력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그것이 스포츠가 아니라 바둑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프로 생활을 한 사람들을 아마추어가 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탁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저는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어난 것은 자, 그런 이유 때문이다. 탁구를 그냥 다른 스포츠랑 똑같이 이해를 했다. 힘으로만. 그러면 저는 왜 이걸 줄이려고 하느냐? 민첩성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탁구는 회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스포츠보다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이 라바의 마찰력이 중요한 겁니다. 예. 무게는 오히려 저는 가벼운 쪽을 택하겠죠. 그래야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말입니다. 탁구대 앞에 있을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거
조금이라도 더 민첩하게 앞에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상대가 이쪽으로 보냈다 저쪽으로 빠르게 공이 보내는데 빨리 가서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뒤로 가면 편하죠. 뒤로 가면 시간이 많아지죠. 느려지니까 공이. 그때는 민첩성이 중요하지 않지만 뒤로 가면 뒤로 가서 강하게 치려면 물론 힘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뭐 무거운 채를 그게 지금의 탁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탁구는 앞에 붙어서 민첩하게 움직이려면 민첩하게 상대 플레이에 대응을 하려면 채가 아무래도 약간이라도 가벼운 게 좋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영상을 그래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꽤 생겨났으니까. 자, 그런 분들 중에 앞으로도 이제 더 생겨날 거고요. 그런 분들 중에 제 영상에서 영감을 받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실력을 늘려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탁구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제가 이미 몸소 증명을 한 바고요. 예,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회전이 탁구 말고 중요한 게임 정도가 뭐가 있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던 게 이제 당구라는 게임이 있죠. 당구라는 게임은 상당히 그래도 회전의 요소가 중요해요. 그럼 봅시다. 당구,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구의 회전의 효과. 회전의 효과라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회전의 효과, 회전의 원리, 회전이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건 다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자, 회전의 탁구에서 회전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아마추어 아니라 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10살 때 알았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죠. 회전이 중요하다는 걸 10살 때 알 수 있어요. 회전의 원리를 알았다. 그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전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당구에서 회전의 효과라는 건 이런 측면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당구 선수들 아마 모를 겁니다. 예. 자, 제가 이 당구 선수들 아마 모를 거다. 세계 최초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른 영상, 당구 영상 찾아보세요. 이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없이 전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건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알게 되죠. 자, 봅시다. 당구의 효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각 돌리기, 뭐 뒷각 돌리기, 뭐 뒤돌리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회전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회전이 없을 때는 말이죠. 자, 만약에 이제 공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공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제각 돌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각 돌리기를 했을 때, 자, 회전이 없이 들어갔을 때 요거를 얇게 맞고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입사각이 중요하죠. 요걸 얇게 맞고 들어가면 공이 이 면에 입사할 때 이런 각도로 입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각도로 입사를 하게 되면 자, 이 각도 이게 제가 손으로 하니까 자, 이 공 지우고요. 그냥 입사할 때 이 각도로 입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입사각 반사각에 의해서 회전이 없다면 이렇게 이 각도 그대로, 요 각도 그대로, 요 각도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입사를 했다면 요 각도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 각도와 같이 이게 나오게.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간다 이거예요. 이 회전이 없이 입사를 하면. 그렇죠? 이 공에 맞추기가 어렵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를 만약에 입사를 이렇게 시켰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요 각도와 요것도 같아져야 되니까 입사가 이렇게.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가버려요. 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전이 없이 입사를 시켰을 때, 당구 플레이를 했을 때. 근데 사실은 뭐 실제로 쳐보면 약간 이제 그 회전이 무당이라고 그러죠. 무회전으로 쳤을 때도 뭐 이 당구 다이에 맞았을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없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자, 아까 요런 각도로 입사를 시키는데 회전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회전을 이쪽으로 주게 되죠. 이거 제각 돌리기 할 때. 이 회전의 효과입니다. 회전의 효과가 뭔가를 지금 생각해 보면 당구에서 효과라는 개념이 뭔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회전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될
이렇게 나와야 될 그 반사각이 이렇게 형성돼야 될 게 어떻게 됩니까? 회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나와야 될 게 이렇게 됩니다. 회전이 이렇게 먹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될 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눕죠? 이렇게 눕습니다. 그쵸?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야 될 게 이렇게 눕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나와야 될 게 이렇게 눕죠. 눕죠. 자, 아까처럼 똑같이 했는데 회전을 줬을 때 이 구석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회전의 효과입니다. 당연히 유리해지죠.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이 공이 제법 먼 길을 돌아왔음에도 정확하게 이 근처 어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예각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약간 여기에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요게 수렴하는 효과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아까 여기까지 가던 게 이런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은 여기까지 잘 안 가요. 이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까지 한번 보고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재밌죠. 자 보세요. 입사를 이렇게 시켰다고 칩시다. 회전을 많이 주고 아까 이렇게 주고 그럼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가긴커녕 여기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거를 회전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누워요.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게 더 이렇게 되죠. 더. 그런데 이때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될 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아요. 여기서 회전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약간 차이밖에 안 난다. 이게 수렴하는 효과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됐다가 약간 더 눕죠. 이렇게 나와야 될 게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입사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될 게 이렇게 이 정도 각도로 나와야 될 게 많이 눕죠. 해보시면 알죠. 이렇게 많이 누워요.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나와야 될 게 이렇게 눕죠. 자, 여기쯤 떨어지게 된다. 아까 여기까지 떨어질 게 이렇게 여기에 수렴하는 효과가 나온다.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요 공을 맞추기 위해서 컨트롤하기가 쉬워지는 효과. 예. 이것이 당구에서 회전의 효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구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저도 젊었을 때 많이 즐겼는데 그 회전의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회전을 주고 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당구도. 자, 이런 것이 회전의 효과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이 회전의 효과를 알고 있는 분도 선수들 중에도 거의 없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럼 회전의 원리가 뭐냐? 사실 저는 당구 때문에 이 탁구에서 이 회전의 원리를 알게 된 겁니다. 당구에서 회전의 원리 똑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큐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방향으로 당공을 정면을 맞췄을 때 이거 위에서 본다고 칩시다. 정면을 맞췄을 때 당연히 이렇게 이동하죠. 큐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큐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치니까 공이 당연히 이렇게 이동하죠. 그런데 큐가 여기쯤을 공을 사실은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옆을 치면은 얘가 마찰력이 없어서 이제 삑살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자, 요 정도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찰력이 전혀 없다면 얘는 이렇게 삑살이가 나요. 큐는 이렇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원래 이 각도는 이게 직각이 되는 겁니다. 이 물리학에서. 당연히 물리학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삑살이가 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진행 방향이 아까랑 똑같이 큐의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회전을 먹게 되는 원리는 뭐냐? 여기에서 얘네끼리 작용하는 마찰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야 될 게 큐는 이렇게 가고 큐는 이렇게 삑사리가 나고 이렇게 돼야 될 게 직선으로 쭉 끌려서 여기서 마찰력 때문에 쭉 끌려서 얘가 직선으로 공이 이동하면서 회전이 먹게 되더라. 이것이 회전의 원리입니다. 네, 회전의 원리. 탁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전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맞았을 때는 회전이 안 걸리죠. 아까 똑같아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회전 없이. 당연히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런데 회전의 원리라는 건 뭐냐.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이동해서 맞았을 때 맞는 부위가 여기가 된다 이겁니다. 당구에서 여기를 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얘가 마찰력 때문에 원래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하면서 회전을 먹더라. 회전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당구에서도 회전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 고수예요. 연습을 많이 할수록 회전을 많이 줄 수 있죠. 회전을 많이 주려면 더 옆을 쳐야 되는데 더 옆을 치게 되면 삑사리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걸 이제 오래 연습한 사람들은 조금 더 옆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것도 나중에 또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제 그때 일어나는 현상.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거. 자, 그럼 회전을 좀 더 얘를 옆을 친다는 거, 좀 더 당구에서 옆을 친다는 거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좀 더 누워진다. 이렇게. 아까 요렇게 약간만 눕혀서 쳐도 여기에 맞게 되죠. 얘를 더 눕히면 어떨까요? 더 요 옆을 맞게 된다 이겁니다. 탁구는요, 당구보다 훨씬 옆을 맞아도 훨씬 옆을. 당구는 이 공이 있으면 여기에서 대략 이렇게 큐가 들어갈 게 요 정도 들어가고 더 이상 들어가면 거의 다 삑살이에요. 왜 그러냐? 당구대 끝에 달려있는 그 단프라고 하는 그 재질이 또 당구 공과 생기는 마찰력 자체가 탁구보다 훨씬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탁구보다는 좀 더 위를 치면 바로 삑살이에요. 탁구는 당구보다 훨씬 그러니까 위를 친다는 거는 탁구는 이거에 더 눕혀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더 눕혀서 얘가 들어가게 되면 어디를 맞게 되나? 여기를 맞게 되죠. 거의 정수리에서 약간 옆을 맞을 수도 있어요. 탁구는. 자, 그래도 탁구는 지금 특히나 뭐 점착식.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구 라바는 마찰력이 좋은 거. 저는 당연히 마찰력이 좋은 라바를 선택하죠. 그래서 더 위를 칠 수 있습니다. 더 위를 치면 더 회전이 많이 걸리겠죠. 뭐 당연히 이때 나타나는 효과는 이 공은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굉장히 눕혀서 쳤다고 칩시다. 그럼 끌렸다고 칩시다. 이게 마찰력이 먹어줘야 돼요. 먹지 않으면 얘는 떨어져요. 자, 이걸 쳐서 이렇게 직선 운동을 시킬 정도로 우리가 위를 쳤다 했을 때 얘는 운동 에너지는 작지만 회전 에너지로 거의 대부분 먹어 있게 되겠죠. 자,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탁구는 그런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그렇게 회전의 원리가 그렇게 되겠다.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 이제 뭐 제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